자,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됐는데 요 사이에 사실 뭐 가격이랑 작품 보면 뭐 수업 페이지 뭐 이 날짜 제가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날짜는 클릭하는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사실 DIV로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DIV로 만들어 놓고 뭐 2023이라 할게요. 오늘이 06이죠? 06 며칠이요? 27일인가요? 28일? 28일. 뭐 28일이가 4주차인가요? 4주차? 3주차인가요?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차피 DIV니까 DIV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뭐 가격을 넣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가격을 넣거나 뭐 다른 이름을 넣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글씨들이 중앙으로 안 가잖아요. 중앙으로 가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어떻게? DIV 선택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다가 플래스 한 다음에 텍스트 센터라고 할게요. 센터. 이런 식으로 하면 글씨가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한꺼번에 주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해서 여기다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 컨트롤 이렇게 좀 더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A는 어떻게 가운데로 보낼 수 있나요? 그러면 A도 사실 테일인드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A를 뭘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센터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텍스트 센터는 텍스트 라인 센터입니다. 근데 이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당연히 안 먹겠죠? 왜냐면 비지 레드 한번 치러볼까요? 인라인 요소한테는 여러분들 텍스트 그 안에 있는 너가 품고 있는 너 이거 정렬해라. 그러니까 정렬 당연히 안 되겠죠. 정렬할 수가 없겠죠. 뭐 얘를 정렬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플렉스를 줘서 정렬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블록으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블록으로 바꿔주면 어차피 블록 요소가 되면 너비 최대한이고 그 상태에서 얘를 중앙 정렬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복사해서 또 여기다가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테일인드를 이제 테일인드가 무조건 써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업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랑 너무 딱 붙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골라줘야 될까?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섹션 프로드 리스트에 근데 이제 사실 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드 리스트, 섹션 프로드 리스트 할 필요 없이 그냥 프로드 리스트라고만 적어도 되겠죠. UL LI A. 자, 근데 이렇게 해주면 모든 A가 검색이 되잖아요. 보더, 이픽셀, 솔리드, 레드. 왜냐면 LI의 자식으로 A는 지금 몇 개 있어요? 제가 UL이죠. 그러니까 LI의 자식 A가 얘도 지금 A고 얘도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 이름 A의 몇 번째 자식이에요? 몇 번째 자식이죠? LI의 두 번째 자식이니까 NTH 차일드 2 해줘야겠죠. 얘네들만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해가지고 여기다 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진 탑을 간단하게 한 5픽셀 정도 줄까요? 이렇게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TH3 이 녀석 같은 거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진 탑을 5픽셀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왜 그러면 DIV 왜 안 붙이냐? 제가 생략 가능하다 했잖아요. 왜냐면 자식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일단은 텍스트는 완성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게 끝났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비포 애프터 작업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단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LI에 얘도 마찬가지로 NTH 차일드, 뭐 퍼스트 차일드 할까요? 얘는 퍼스트 차일드. 뭐 얘도 보더 칠해보면 되겠죠. 얘는 픽셀, 솔리드, 레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 녀석도. 이 녀석은 어떻게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A 퍼스트 차일드니까 뭐 이렇게 쓸까요? 그럼 여기 퍼스트 차일드 한 다음에 여기도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첫 번째 자식을 그냥 골라낸 것 뿐이지 똑같죠. 어떻게? 여기다가 비포부터 할까요? 비포? 필름부터 먼저 깔게요. 필름 컨텐츠 요거 뭐 1, 2, 3 요거 쓰는 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위치를 좀 알아보기 편하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 준 다음에 탑 0 주시고 레프트 0 주시고 그 다음에 위드 100% 주시고 H 100%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인데 누구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LI한테 갇혀 있어야겠죠. 그렇죠? 되지. LI가 아니라 누구? A한테 갇혀 있어야 되니까 얘한테 포지션 릴레티브를 줘야겠죠. 얘는 포지션 릴레티브 안 되네요. POR이네요. POR. 이렇게 해줘야지만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자, 일단은 요거는 사실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하려 했던 건 아니고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필름용이잖아요. 여기다가 0,1 하게 되면 필름으로서 깔리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맨 처음에 뭐 해야 된다 했어요? 0이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우스 올렸을 때 자, 여기다가 LI한테 호버 했을 때 그렇죠? 호버 했을 때 너는 색상을 뭐 0.5라 할까요? 0.5로 색상 변경해달라.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필요 없죠. 필름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바뀌니까 뭐 쓴다? 트랜지션 쓴다 이거. 트랜지션. 백그라운드 컬러를 1x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 크게 키우는 거 해볼까요? 이미지. 그러면 퍼스트 차일드한테 뭐 일단 이미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 그쵸? 이미지 선택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이미지니까 굳이 얘는 뭐 퍼스트 차일드 해도 되고 어차피 퍼스트 차일드 안에 이미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얘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이미지 해도 되겠죠. 그렇죠? 왜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A의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퍼스트 차일드 안에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좀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한테 뭐 줬어요? 트랜스폼, 스케일 줘가지고 처음에는 1이라 했잖아. 근데 누구한테? LI한테 마우스 올리면 LI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스케일을 뭘로 변경해달라? 한 1.5라 할까? 1.5 너무 크나?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1.5 너무 크다. 1.3 근데 지금 얘가 DIB를 벗어난다고 말씀드렸죠. DIB를 벗어난다. 그래서 DIB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줘요? 일단 벗어나는 걸 떠나서 이렇게 넘치죠. 그럼 넘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뭐 주면 되는 거예요? 넘침이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오버플로우잖아요. 오버플로우 히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서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여기다 뭐 준다? 트랜지션도 얘한테도 마찬가지로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트랜스폼을 한 1x를 할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까지 좋은데 지금 이미지가 뭐예요? Z인덱스 반열에 지금 합류를 한 거죠. 스케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한테 너는 일단 누구? 이거 비포 뒤야. 그러니까 비포한테 Z인덱스를 줘가지고 올려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녀석한테 차라리 아예 뒤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Z인덱스를 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자, 근데 이렇게 주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했죠? 제가 Z인덱스를 먹으려면 최소 얘가 뭐가 되는데, 이미지가 뭐가 돼야 돼요? 포지션 속성은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릴라티브는 아니어도 스태틱 속성, 그러니까 스태틱은 아니어도 앱솔루트 아니면 릴라티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지가 굳이 지금 유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둔다? 피옵션 릴라티브는 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필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F2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F2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백그라운드 필요 없죠.
여기도 필요 없죠. 여기 컨텐츠 내용 뭐야? 얘는 뭐 들어가 있나요? 뷰죠? 뷰. 그러면 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지?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뭐였더라?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어퍼케이스. 뭐 내가 대문자 써도 상관없는데 이걸 쓰게 되면 알아서 대문자로 바꿔줘요. 지금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 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바꿔볼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컬러는 뭘로 바꿀까요? 화이트로 할까요? 화이트라고 써주면 지금 안 나오죠? 그러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Z 인덱스를 뭐 올려주는 방식이 있겠죠? 여기다 1을 할까요? 그러면 지금 애프터 뷰 자, 포지션 앱솔루트 일단은 탑 50% 주고 레프트 50% 이건 줄게요. 지금 이렇게 나오죠? 보이죠? 얘가 나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잖아요. Z 인덱스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애프터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얘가 주식평 중앙 경쟁이 아니니까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준다 했죠? 기억나시죠? 그럼 얘한테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마이너스 50%만 주면 x, y축 같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지금 대문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뷰가 맞죠? VIEW 그죠? 근데 오타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주면 되는 거예요? 보더도 한 5픽셀 할까요? 솔리드 화이트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한 5픽셀 주면 되겠죠. 근데 너무 크니까 패딩을 10픽셀 주면 되는데 근데 보면 얘가 어때요? 자, 이거 좀 둥글게 만들까요? 지금 얘가 완전히 수직 수평인 거 같지 않죠?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세밀하게 조정해주면 돼요. 10픽셀, 10픽셀, 그냥 5픽셀, 10픽셀. 그러면 뭐예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라 했죠?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딩 10픽셀 준다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수직 수평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나름대로 해주셔야 된다. 얘는 좀 뚱그네요. 그럼 보더 레디우스를 좀 더 주면 되겠죠. 픽셀 정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처음부터 나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여기다 뭐 준다? 오퍼시티. 투명도를 0으로 낮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오퍼시티를 1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1초 이제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트랜지션이죠. 트랜지션이랑 트랜스폼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냥 헷갈리지 마세요. 트랜지션이 지연 효과고 트랜스폼은 뭔가를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오퍼시티를 얘가 아니죠. 트랜스폼이 아니죠. 오퍼시티를 1S라고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더 칠해져 있는 것만 지워주면 되겠죠. 레드라고 준 것만 지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지워줘.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사실 된 거거든요. 작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뭐 디테일한 작업은 뭐 여기다가 3픽셀 좀 더 아껴줄 거예요. 2픽셀 이렇게 3픽셀을 합시다. 3픽셀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만 할 줄 알면 쇼핑몰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쇼핑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1초는 1초 해도 되고요. 근데 1초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0.3이라고 바꿔줄게요. 0.3. 얘도 커지는 것도 다 0.3으로 바꿔줄까요? 0.3은 3의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얘 지금 트랜스폼 스케일도 제가 이거 안 했네요. 트랜지션 줘가지고. 트랜스폼. 요것도 0.3s.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1200픽셀로 되어 있죠. 만약에 얘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한다 했죠? 참고로 루트는 커스텀입니다. 사이트 위드 이렇게 해서 1200으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모한테 적용되어 있는 요 사이트 위드는 누구도 쓸 수 있다? 자식한테 같이 쓸 수가 있죠. VAR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200픽셀이 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라 했죠? 만약에 전체 너비가 1000픽셀로 바뀌었다? 그럼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굉장히 편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트랜스폼도 다 이제 3S로 되어 있죠. 이런 것도 나중에 초가 변경되면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이트 트랜지션이라 할까? 트랜지션 이런 식으로 그러면 .3s 이런 식으로 사이트 트랜지션도 여기다가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VAR 써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 .3s 굳이 내가 쓸 필요 없이 어차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나중에 이걸 누가 고객이 야 이거 너무 빠른 것 같아. 그럼 다 바꿔줘. 그러니까 뭐 내가 결제를 맡으러 가는데 대리님이 뭐 팀장님이 야 이거 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1초로 바꿔줘. 1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수를 쓰는 겁니다. 네이버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여러분들 변수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변수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지금 처음 이제 여러분들 처음부터 만들어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원리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원리를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